시민 분향소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봉화마을을 못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계속 이 방송 끝나면 또 요즘에 제가 이제 여러분 그 TBS 있잖아요. TBS가 라디오만 유명한 게 아니라 요즘은 TV도 엄청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TBS 라디오로도 나가고 유튜브로도 나가고 TV로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TBS가 TV를 키우고 있는데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의 이강택 선생님이 PD가 TBS 새 사장이 된 이후부터 TV도 활성화 있는데 제가 2월 25일부터 굉장히 얼굴은 못생겼고 방송인은 아니지만 TBS TV 민생연구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한 4시 10분에는 이제 또 생방송으로 TBS TV, 역시 TBS TV는 케이블 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나중에 뉴스공장이 나간 다음에 이제 재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한 4시 10분까지 오늘 우리 서울의 소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정말 뜻있는 민주시민, 애국시민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예, 뭐,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가 채팅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시민 여러분, 뭐, 제가 자유한국당과 정말 열심히 투쟁해오고 싸워왔는데, 저는 요즘 집회에서 제가 발언 몇 번 했습니다. 지난 2016년, 17년도에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주로는 기자들과 언론 그리고 경찰들 상대했었고 경우에 따라서 저도 무대에서 한 서너 번 정도 발언 또는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좀 한참 쉬다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유죄 선고가 나와서 시민들이 광화문 집회에 모여드실 때 그때 이제 다시 오랜만에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서울의 소리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인터넷 매체도 나겠는데 그리고 이제 4.16 연대하고 4.16 가족협의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월호 참사를 겪고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슬프고 분노하고 그 충격이 커서 4.16 연대라는 아주 훌륭한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라는 또 유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4.16 연대 4.16 가족협의회에서 정말 5.18 유가족들에 대한 망언과 망동, 심지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롱과 모독, 심지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 분노해서 3주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번 했죠.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규탄을 넘어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국민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오셨을 거고 보셨을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첫 번째 집회 때 올라가서 폐륜 집단, 반서민 집단, 자유한국당을 정말 몰아내야 된다. 어떻게 5.18 유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그런 망언, 망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폐륜 집단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 민생들을 위한 온갖 정책들을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했느냐 조목조목 예를 들면서 발언했었습니다. 정말 저도 분노가 솟구쳐서 정말 그 국회에서 저지르는 그들의 폭력, 그 다음에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망동, 그 다음에 친일파 후예답게 떳떳하게 우리 시청자들이 주로 말씀해 주시는 토착애국 그런 세력이 이 백주내단에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저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발언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영상이 글쎄 뭐 고발뉴스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생중계도 하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올리시잖아요. 서울의 소리에서만 올린 그 유튜브 방송만 해도 한 16만 명이 넘게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댓글도 막 수천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막 저는 그냥 너무 분노해갖고 올라가서 한마디 한 것뿐인데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또 소리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 실망, 절망, 절규가 엄청나구나. 정말 세계 역사상 나치 정당 못지않게 폐륜적인 제가 왜 이들이 폐륜적인 것인지는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 우리 박현일님께서 나도 봤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제가 1차 집회에서 발언하고 2차 집회에서 발언한 것 둘 다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친절하게 편집해서 올려주셨더라.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봐주시고요. 3차 집회 때는 집회 참가하고 발언 안 하고 이제 5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제 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드디어 여러분 5월 25일 4차 자유한국당 해체 집회가 6시부터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으로 그 마당으로 훨씬 더 넓어진 곳으로 4차 집회가 열립니다. 1, 2, 3차 집회는 주로 서울 수도권 위주로 시민들이 참여하셨는데요. 이번 4차 집회는 광주는 광주에서 따로 하는 것 말고 나머지 지역은 서울로 올라와서 4차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란 버스라고 해서요. 지역에서 아예 버스를 집단적으로 타고 올라오실 정도로 이번에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격적으로 서울의 소리에서 제가 이제 공개하는 사실인데요. 사실 뭐 자랑은 아니고 이런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힘만 드는데 내일 5월 25일 자유한국당 해체 규탄 범국민대회 전국 집중 굉장히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집회 사회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30분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회자 후보들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 조선일보의 거짓 뉴스에 대한 절규 이런 걸 꾸준히 활동해온 안진걸 씨가 한 번만 사회를 해달라 그래서 예, 그러면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사회라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집회에 현장에 오시면 현장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오랜만에 진행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4차 집회에 정말 많이들 모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팅도 굉장한 활동이고 실천이죠. 우리의 투쟁의 수단인 거 맞는데요. 자, 내일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한 4시나 5시 또 오셔가지고 우리 대한문에 이명박 정권의 정말 그 폐륜적 행위 역시 또 자유한국당과 관련 있는 놈들입니다. 그들이 사실 세상에 돌아가신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하겠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걸 너무나 생생히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세훈 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광장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불허하는 걸 넘어서 서울광장을 완전히 닭장차로 전경버스로 봉쇄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폐륜행위도 저질렀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핵심 세력을 차지하고 있으니 제가 이들을 어찌 폐륜 집단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부려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들을 폐륜 집단으로 부르지 말아야 된다면 다른 용어를 제안해 주십시오.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근데 이 전무후무한 폐륜 집단, 반서민, 반국민, 그 다음에 국민들의 민생 경제를 살리는 모든 정책을 사사건건 방해만 하는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하고 제가 집회에 나가자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네요. 좀 점잖은 어르신인데 폐륜 집단은 너무한 거 아니냐 제1야당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렇게 댓글 달아놨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유 뭐 줄리에 레인하이트님 독일 분은 아닐 것 같은데 10,000원 홍보로도 주셨네요. 정말 제가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서울의 소리가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 방송 봤다는 분들 지금 또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오세훈이가 서울광장을 전경차로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와 추모 행사 못하게 봉쇄했던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실제 이명박과 오세훈이 짜고 당시에 새누리당이 짜고 세상에 거의 자기들의 말도 안 되는 공작과 핍박 때문에 돌아가신 대통령한테 진심으로 사죄하고 추모에 동참하지 못할 망정 정말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를 못하게 하고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빙 둘러싸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했던 그 폐륜 현장. 오죽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당시에 이미 메이저리거로 유명했던 추신수 선수가 그 신문에 나온 그 사진을 보면서 본인의 SNS에 2009년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심지어 추신수 선수까지도 열받아가지고 2009년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전직 대통령의 추모 행사를 못하게 저런
필연적인 짓을 하냐고 그런 취지로 글을 올리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명박과 오세훈에 이어서 서울시장을 했던 박원시장이 그래도 이제 우리 광화문 광장 활짝 열고 우리 세월호 광장에서 추모도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2016년, 17년도에 우리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나시도록 정말 장소로 완벽하게 함께 시민들과 확보해주고 안전을 유지해주고 지하철과 대중교통과도 연결을 원활하게 해줬던 그때를 생각나서 칭찬도 많이 해주십니다. 악승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부산고 추신수, 그 다음에 경남기대의 개념 추신수. 실제 맞습니다. 당시에 추신 선수가 정말로 SNS에 대통령의 추모 행사를 가로막는 이런 짓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라고 문제 제기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은 평소에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스포츠만 전념하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국면에는 그래도 늘 우리 고통받는 국민들의 편에 서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때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한다,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가 블랙리스트로 찍혀서 고통을 받는 일도 있었죠. 정말 다시 한번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서울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늘 우리 역사와 어떤 시대 또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랑 결정적일 때 함께해 주셨던 문화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려봅니다. 악승님께서 최동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도 올려주셨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옛날 소피아님께서도 추신수 선수 짱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정부 여당이 이렇게 피눈물 나는 우리 국민들의 투쟁과 심지어 사랑받던 대통령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과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촛불들의 혁명을 통해서 이 정부가 인연됐잖아요.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사회개혁뿐만 아니라요. 민생경제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 달치 최저임금에 대한 보도를 지금 하루에 쏟아내고 있을 정도로 애국 보도를 심하게 하고 그 당연히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보탬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하는 건 당연한 정치도 불구하고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처럼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망한 것처럼 거짓말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밑바닥 경제가 어려운 건 또 사실입니다.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여러 지표가 여전히 개선이 안 된 것도 있거든요. 다음에 저는 정부 여당이 그런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게 해서라도 더 민생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고발뉴스 인터뷰도 한번 한 적은 있는데요. 사실 여러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긴 했지만 불평등 양극화 민생고를 극복하기 위한 정말 핵심적인 정책들, 최저임금을 올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들까지는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다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를 개혁하는 데는 좀 미흡했다, 매우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일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나 또는 의견은 저랑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강도나 지지의 강도라든지 또는 바라보는 관점인데 최소한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등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통신비도 일부 줄어들었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고 이렇게 조금 괜찮은 정책들이 일부 시행된 건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집집마다 보면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나 이런 건 줄어들지가 않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수를 대폭 인하하고 제로페이를 확산하고 또 가맹점이나 대리점의 본사들의 폭리나 수탈을 개선해 나가는 김상조 위원장의 또 열심히 좋은 노력을 하는 것이 결부돼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밑바닥 경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최근에 여러분 신한은행이 낸 보고서입니다.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저소득층,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소득 분위를 보통 하위 20%, 상위 20% 이렇게 해서 5개 구간을 나누잖아요. 하위 20%의 소득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전국의 10,000명의 표본을 조사해 보니까 소득이 8% 정도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최저임금 올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도 대폭 인하하고 또 최근 5월 30일까지 지금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신청기간인데 그것도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렸거든요. 거기다 지금 아동수당 신설돼서 10만 원씩 그 소득 분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 만 6세 그리고 곧 있으면 만 7세로 확대되고요. 이렇게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소득이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맨날 가방 안에 이렇게 신한은행 보고서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조선일보가 말한 것처럼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불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이 사실이고 그들에게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라든지 제로페이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장려 세제의 확대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주들이 임대를 올리는 거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인 자재 분위기 호소 그리고 상가에서도 장사할 때 예전에는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년까지 장사 가능하게 법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사는 저소득층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오른 것과 함께 중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병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한은행 통계에도 저소득층의 20%가 소득이 8%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상위 20%하고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근데도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최저임금을 안 올렸으면 진짜 나라가 그냥 더 힘들어지죠. 밑바닥 경제, 최저임금 받는 분이 500만 명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1,0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정말 너무나 그 인간적인 삶도 살 수 없는 임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수 침체가 더 심각한 내수 침체에 시달리게 됐겠죠. 모든 지금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는 수출과 대기업으로만 의존해가지고는 안 된다. 강력한 내수 진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수 진작을 하려면 국민이 돈이 있어서 돈을 써야 됩니다. 공공부문이 돈을 더 써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내수 진작이라고 경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도 안 올리고 중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지금 한국 경제는 더 심한 양극화나 불평등 민생고 저성장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망쳤다고 공격할 자들이 자한당과 조선일보류들이죠. 무엇에도 공격하고 무엇에도 방해하는 자들인데 다만 저희는 밑바닥 경제가 일정하게 어려운 게 있고 집집마다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서민들 계층에서는 현 정부가 제대로 정책이나 정치를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인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류, 한국경제류, 정경윤의 거짓말이 전혀 통하지 않게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제가 우리 서울에서 나왔고 한번 열변을 토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해체 1차 집회, 2차 집회 때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혼자 너무 발언을 많이 하니까 조금 지루하기도 한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성태님께서 교육비만 아껴도 맞습니다. 교육복지만 확대돼도 지금 서민 중산층들 집집마다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손승현님. 주 5일 근무제 하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 피웠죠. 노통 때 그 이야기 하면서 하지만 주 5일 근무제 돼도 아무렇지도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주 5일 근무제 하면 나라 망한다 난리 피웠었죠. 하지만 주 5일 근무제 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노동시간 일부 줄어들었고요. 그렇게 사람들도 노동시간 줄어들면 결국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장사가 잘 되거나 매출 올라가는 기업은 사람을 더 뽑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게 해서 국민들의 고용률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방송이나 자한당, 일부 방송, 일부 언론, 자한당, 조선일보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대졸 실업률도 얼마나 황당한 가짜 뉴스였습니까? 세상에 졸업한 지 30년, 40년 된 사람까지 다 묶어서 대졸 실업률이 심각하다고 했으니 저희만 해도 그래도 그런 거짓말은 아니겠지 하고 세상에 대졸 중에 20대, 30대만 제한해서 실업률을 계산한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민생경제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저도 그놈들한테 속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보니까
중도적인 분들이나 일부 합리적인 보수적인 분들도 마치 경제가 매우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어렵고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망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 너무나 보수적이고 중립적인 은행의 통계에도 하위소득 20%의 소득은 8%나 늘어난 걸로 나온다는 거. 신한은행이 정시율이 통계를 냈고 언론 보도도 많이 됐는데 역시 자한당이나 조선일보는 제대로 인용도 안 하고 외면하고 있는 조사이죠. 예. 최금수님께서 언론들이 좋은 정책을 안 하니 우리들이 중도층에 많이 홍보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악승님, 임금 강도 높아도 최저임금 올라야 정상입니다.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의 어려움은 우리가 해결해 주면서 그래도 저소득층, 빈곤층들이 먹고 살려면 최저임금 올라야 된다. 지금 사실 최저임금이 아직도 8,000원대이기 때문에요. 월급으로 하면 주휴수당을 빼면 여러분 150만 원대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솔직히 한국 살려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살려면 한 달에 200에 300은 있어야 된다. 이게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그 정도 수준까지 언젠가 올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지불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의 속도 조절을 불가피한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향은 옳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 오히려 밑바닥 경제가 또 서민 가구가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정책으로 작용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승현님께서 노통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실행했죠.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좋은 민생정책 뭐가 있을까? 물론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이나 정예고가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대통령님 책에도 이건 진보 진영, 진보 정부의 치명적인 잘못이었다라고 이제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대로 우리가 평가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당시에 기초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예, 희망님, 최저임금 아직 200도 안 되죠?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200만 원으로 가되 200만 원을 주기 어려운 중상공 중소기업들의 문제는 그들의 지불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되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재벌 대기업들이 그들의 시장을 너무 많이 침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 상권이나 골목상권에서는 재벌 대기업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2번 쉬었는데 4번 정도 쉬게 해준다든지 이런 밑바닥 경제 민주화 조치들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 조치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최정민님께서 우리의 중도층 학생 젊은 세대도 저추악한 세력들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일명 우리 서울의 애청자들, 시청자들이나 또 그동안 자유한국당 규탄 집회에 나왔던 분들은 얼마나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류가 이 땅에서 그동안 추악한 짓을 해왔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없애야 될 정당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도 제 패친 중에도 자유한국당 인스타그램 친구 중에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나쁜 정당이냐 그렇게 편인 정당이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18 망언하고 세월호 망언했던 걸 모아서 드렸더니 그것만 보셔도 정말 나쁜 정당이라고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아직도 뉴스를 많이 안 보는 분들이거나 특히 정치 뉴스는 알고 싫어하고 안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인 짓을 해왔는가. 저는 다른 예도 너무너무 많지만요. 5.18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또 이건 널리 안 하는 사실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유가족들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그 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밝혀지고 그때 살려달라 진상규명해달라 도와달라 했을 때 철저하게 외면하고 쌩깐 집단이 당시에 또 자유한국당 정권과 그 집권 여당 세력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참혹한 고통과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는 5.18 유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유가족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건 죽어도 용납 못합니다. 자, 그래서 5월 25일 내일 4차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대회 규탄을 넘어 해체까지 주장하는 그래서 4.16 연대나 4.16 가족예배 같은 훌륭한 단체들 심지어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이 나서서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규탄 해체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2016년, 17년 전국적으로 2천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박근혜 최순실 세력을 몰아냈는데 그때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세력을 같이 못 몰아내는 게 지금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20년간 시민사단체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제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는 부분이 그 20년간 정말 뭐 반값 등록금 투쟁도 하고 이명박도 고발하고 박근혜도 고발하고 이건희도 고발하고 이재용도 고발하고 신동민도 고발하고 조현아도 고발하고 대한항공 조씨가 고발하고 반값 등록금 친환경 무상급식 이동통신 요금 인하운동 뭐 별걸 다 했죠. 그런데 그 20년간 제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제가 대표할 자격은 없지만 20년간 활동했던 스태프로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지 못한 이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그들의 그런 폐륜과 그런 공작 정치와 그런 가짜 거짓 정치를 생각하면 지난 20년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자유한국당 해체시켰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뭐 낙선운동도 했었잖아요. 사실 기억하시죠? 2000년도부터 했었고 2004년도 했었고 2016년도에도 제가 자유한국당 낙선운동 하다가 집도 압수수색당하고 차량도 압수수색당하고 우리 참여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당하고 NGO도 연합체인 시민사단체 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당하는 엄청난 분명과 탄압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투쟁하면서도 하긴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악한 자유한국당 세력을 몰아내지 못한 것, 조선일보류를 폐간시키지 못한 건 어쨌든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커다란 저는 한계였고 문제였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다시 지금 완전히 늦은 건 아니다. 내년 총선이 1년이나 남아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3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지난 2년간 사실 이제 촛불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응원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어떤 면에서 실망도 하셨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잘하기를 계속 지켜보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의 사사건건 좋은 정책이나 모든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를 키우셨다고 생각해요. 지난 2년간 이들이 이만큼이라도 변하길 바랬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너그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눈꽃만큼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영원한 실체이고 그들이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죄들이 오늘 또 이 순간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한 게 시사저널 등의 녹음 파일로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에 고 장자연님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직권을 남용하고 현직 경찰을 압박하고 그런 의혹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용훈 일가의 그 추악한 고 이미란님 가족에 대한 엄청난 그 일종의 거의 사적 테러행위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상훈의 아들 방종훈 일가가 운전기사에 저지른 온갖 갑질들이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방상훈이 사업비리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자기 사돈하고 결탁해가지고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의혹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 조선의 모든 의혹을 여러분 제가 감히 참여연대 있을 때 그리고 또 참여연대 나와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민원연과 함께 모두 다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또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와 자한당이 저지른 온갖 행패 자유한국당 규탄 10년대 같은 엔조들도 고발하고 민주당도 고발하고 정의당도 고발하던데요. 특히 조선일보가 저지르고 있는 온갖 불법과 비리와 이 폐륜적 행위들 조선일보는 힘이 세니까 의외로 직접 고발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언론 보도 찾아보시면요. 저 안진걸 또 민생경제연구소 민원연 등이 지금 끊임없이 고발했습니다. 작년 올해만 벌써 3번 고발했고요. 4번째 고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예. 악승님께서 방상훈 방종호에 대한 아주 그런 비판도 해주셨고요. 가지마 삼겹살님께서
조선일보 폐간 폐쇄가 답이다. 아, CC님께서 안진걸 소장 TBS 출근하실 시간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지금 생방송이 5시인데 아이고 벌써 4시 10분이네요. 저 원래 4시까지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CC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지금 다행히 우리 서울에서 우리 사무실이 TBS랑 가까워서 얼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정말 이하늘님께서 어제 조선일보 항의 전화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강바다님, 안진걸님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예, 정말 그 다음에 정도 열심 김기부님 조선일보 없애버려라. 임채연님 얼른 가요. 아이고 먹고 사는데 방송 시간 지켜야죠. 맞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실 백은용 대표님이나 우리 서정호 본부장님이 친직 저보고 알아 그랬었는데 제가 너무 늦었어요. 저 지금 여기 혹시 땀 흘리는 거 보이세요? 땀이 비 오듯 내리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이건 밖이 더워서만 땀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 뜨거운 분노가 저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고개 들어 사과드린 것처럼 그 조선일보와 장당준과 지난 20년간 저질렀던 어마어마한 범죄와 폐악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을 해체시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솟구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죽게 만들었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5.18 유가족들을 그놈들이 어떻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세상에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어찌 땀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분노만 생각하면 예, 하지만 사람이 분노만으로는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또 범진보 개혁 세력이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응원에 부응한 건 더 잘 부응해 주시되 밑바닥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 느끼는 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한당 세력에게 빌미를 주는 부분도 있으니 정말 밑바닥 경제를 두텁게 하는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한국 경제를 아래로부터 살려내는 정책에 또 올인해 주시고 특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6대 가계부담, 그게 미세먼지 대응비용까지 또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 같은 전기세가 늘어날까 봐 걱정하는 서민들의 그런 목소리, 그런 처연한 심정을 제대로 좀 살펴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미세먼지 대응비용, 그다음에 여름에 에너지 절감 비용들 과감하게 지원해주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있고 국민을 위한 나라가 있고 국민을 위한 괜찮은 정당들이 있다. 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녹색당 이런 정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모아서 간절히 호소드리고요. 5월 25일 내일 6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4차 자유한국당 규탄 심판 해체 범국대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미리 4시나 5시부터 대한문 노무현 대통령님 10주년 추모 분향소 이명박과 오세훈 짓밟았던 그 분향소 우리 시민들이 이제 다시 되찾았습니다. 함께 분향하고 그 분노와 추모의 마음으로 세종대왕 앞에 모여서 저 한 줌도 안 되지만 매일처럼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서민들을 위한 모든 정책을 방해하는 저 쓰레기 집단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이 땅에서 반드시 몰아냅시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남은 모든 제 활동은 민생경제연구소 활동과 TBS TV 민생연구소를 진행한 함께 나머지 모든 시간은 저는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어떻게 분쇄하고 우리 시민들에 알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있습니다. 지금 이제 늦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달려나가야겠습니다. 땀이 비어도 녹고 있습니다. 물도 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내일 집회 제가 또 마침 사회를 본다고 하니 오프라인에 많이들 나오시고 제가 안 오면 제가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